홍어를 잡기 위해 가까이는 2시간, 멀기는 대여섯 시간까지 흑산도에서 1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선장님, 저 오늘은 어디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어느 흑산도에서 한 2시간 거리? 멀리는 뭐 거기가 서해안에 해류하다 보니까 네. 뭐 거기 쫓아가면 멀리도 가야지. 홍어는 해저 20에서 80m까지 아주 깊은 곳에서 합니다. 그런 홍어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어구가 필요한데요. 준비하신 게 뭐예요? 주나. 이걸 몇 개나 경쟁하는 거예요? 한 30개씩. 한 바구니에 100m 길이로 담긴 줄에 400여 개의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바닷속 어류를 걸어서 낚는다 해서 걸락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오면 두시다 걸려. 두시 다 지나갔다 보면 맨도 다 걸려. 멸치도 다 걸려. 홍어를 낚으려면 깊게는 수심 70m까지 돌멩이를 단 주낙을 떨어뜨려야 하는데요. 바다 깊은 곳에 사는 홍어가 바닥에서 헤엄을 치다 주낙 바늘코에 걸려드는 겁니다. 홍어는 저층에 깔려 있으니까 어군 탐지기에 저층이 안 나와. 다른 고기 뭐 오징어나 이런 건 떠 있으니까 이렇게 찍히거든. 네. 예? 뭐 조기나 네. 뭐 갈치 기록이 다 있는데 이 홍어는 밑바닥에 저층에 깔려 있는 거라 안 나온다. 홍어는 어른 물고기가 되기까지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고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몸값이 비쌉니다. 때문에 흑산도에서는 상처가 나기 쉬운 그물 대신 전통 방식인 주낙으로만 홍어를 잡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워낙 깊은 바다에 사는 탓에 어군 탐지기로도 잡히질 않습니다. 원시적인 어법이야, 원시적인 어법. 이건 순전히 선장된 노하우로 잡는 거예요, 노하우. (32년) 동안 바다 위를 떠돌며 그야말로 몸으로 부딪혀 체득한 노하우만이 길을 알려줍니다. 이제 홍어가 다니는 길목마다 주낙을 던져 놓을 차례입니다. 100m나 되는 기다란 줄에 촘촘히 걸린 400여 개의 바늘. 영다가 신경을 쓰지. 왜 그러면 말을 해버리면 이거 신경이 안 되거든. 이것이 카랑카랑해서 안 뭉쳐서 넘어가야 낚시가 물속에서 발랑발랑하면 고기가 지나가면 걸리지. 이게 뭉쳐버리면 고기가 안 걸리지. 한 번 출항할 때 200개의 주낙, 바늘의 개수만 8만여 개를 바다에 던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확 들어줘야 되지. 지겹지로 확 들어야 돼.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사람도 지나가면 죽어. 꼼짝 못하고 죽어. 낚시가 한 뼘씩.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선원들 간의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절한 바람을 담아봅니다. 이제는 3일 전에 바다에 던져놓은 주낙을 찾아가야 합니다. 땅똥 있어. 어디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홍어가 걸려 있을지. 펼쳐놓은 주낙줄을 천천히 감아 올려 봅니다. 빈 주낙만 걷어올리기를 몇 시간째.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시간이 없어. 내일 아침까지만 계속 한다고 잠 안 자고. 출항 후 첫 개시도 아직입니다. 아무리 뚫어져라 바닷속을 살펴보아도 기다리는 손님은 기별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얗게 너울거리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반가운 홍어 한 마리.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 무거웠던 선상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홍어와 가오리는 생김새가 많이 닮았지만 홍어는 코라고 불리는 주둥이가 길고 뾰족합니다. 홍돈바닥에 잡으니까 진짜 홍어지. 홍어 보면 어때요? 좋아요. 한번 그 얼굴을 보고 나니 물고가 트인 듯 연달아 올라오는 홍어들. 크기까지 큼직해 홍어를 낚아 올리는 갑판장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2박 3일 조업을 각오하고 나온 바다인데 하루 새에 이렇게 많은 홍어가 찾아와 주니 선원들의 마음만은 이미 만선입니다. 암홍어는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요. 8kg이 넘는 암홍어를 1등급 홍어 1번 치라 부릅니다. 바로 싼도 홍어. 진짜. 이것이 한 60만 원, 70만 원까지. 이것이 안 놈. 이거 쓴 놈이에요. 어떤 차이예요? 이거 보면 이것은 없잖아요. 이것은 이거 쓴 놈은 있고. 수놈은 꼬리 양옆에 2개의 길쭉한 생식기가 있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더 맛있고 좀 부드럽고 좀 비싸게 나가요. 이것은 10만 원이니까 20만 원 가고. 잡혀 올라오는 마리수가 적을 때는 암수 가리지 않는다지만 가격이 몇 배나 차이가 나니 암홍어가 더 반가운 마음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튀어나온 두 눈의 짧은 주둥이, 생선의 얼굴이라 하기엔 어딘가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홍어는 잡는 즉시 피를 빼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야 하는데요. 홍어의 피 속에 요소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 암모니아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얼음을 안 하면 고기가 배려버려. 그래서 얼음을 해야 선도가 좋지. 얼음을 안 하면 고기가 배려버려. 판매는 못해. 수천 개의 주낙 바늘을 걷어 올리다 보면은 홍어만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할 거예요? 밥? 네. 홍어 값이 워낙 비싸고 귀하다 보니 홍어 배에서 홍어를 먹을 수 있는 날은 아주 드문데요. 대신 눈치 없이 잡혀 올라온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반찬이 됩니다. 시간 있으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가봤자 시간 없어. 맛있어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니 쏟아지는 졸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일렁이는 바다를 바닥 삼아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달콤한 휴식을 즐깁니다. 다시 시작된 작업. 이번에도 천천히 주낙을 올려봅니다. 야, 뭐냐, 쓰레기야, 뭐냐. 대부분 중국 어선들이 사용하다 버린 어구들과 바다 쓰레기가 뒤엉켜 주낙에 걸려 올라오는 건데요. 바다를 멍들게 하는 쓰레기들은 홍어배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와야 걸리고 그물 걸리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무거운 바다 쓰레기가 걸린 주낙은 조류에 휩쓸려 끊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더욱 조심스럽게 주낙을 감았건만 버티지 못하고 결국 끊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끊어진 주낙을 이대로 바다에 잃을 수는 없습니다. 깊은 바다로 가라앉기 전에 끊어진 주낙을 찾아야 합니다. 새가 딱 걸어버려. 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올라, 안 와버려. 막막하거든. 무거워. 아, 걸렸구나. 그러고 닦으면 돼. 캄캄한 바닷속을 얼마나 더듬었을까. 찾았어요? 다시 시작된 조업. 홍어잡이 작업은 분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승기를 작동하는 동안 한켠에서는 주낙을 정리합니다.
바다 쓰레기를 피해오니 이번엔 다른 불청객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못생겨서 천대받는 억울한 생선. 하지만 담백한 맛이 일품인 아귀입니다. 다른 배에서는 반가운 손님이었을 돌문어도 홍어잡이 배에서는 천덕꾸러기. 힘든 줄 모르던 선원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저는 돈 될 것도 아닌데 잡히면 뭐 바닥 섭는 일은 몰라. 다친 데로 가야 되지. 걸리면 걸리고 뭐가 안 걸리면 안 걸리거나. 뭐 바닥 속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바다 너머로 해가 진 후까지 이어지는 작업. 한 장소마다 최소 2km의 준학을 던져놓고 며칠 후 다시 건져 올리는 건데요. 한 번에 건져 올린 바늘 수만 8천여 개인 셈입니다. 행여 줄이 꼬이거나 걸린 고기가 달아날까 봐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 미쳐버리게. 거기 안 나올게. 이거 기도하고 막 썰기려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기름값도 못하, 밥값도 못 하겠다. 던져놓은 준학을 다 올려도 소식이 없자 이곳에서의 작업을 접기로 합니다. 배는 홍어를 찾아 또 먼 바다로 나갑니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 수온 차이가 나잖아요. 수온 차이?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한 50마일 가야 돼. 홍어는 흑산도부터 서해의 최북단인 대청도까지 서해안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홍어는 단독 생활을 하거나 소규모 집단 생활을 하는데 저마다의 길이 다릅니다. 때문에 다행히도 홍어가 다니는 길목은 한 곳만이 아닌 거죠. 홍어를 찾아 먼 바다로 또 한참을 달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루를 꼬박 입고 있던 작업복도 잠시 벗어둡니다. 이번에 또 힘들어. 거기도 안 걸리면 힘들어 버려. 안 힘들어요? 조금. 다음 날 아침까지 작업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일찍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뭐 할 거예요? 좀 차요. 잠자요? 이렇게 누우면 어떠세요? 밤에 작업을 하려고 지금 잠을 조금 자야 돼. 성냥갑처럼 좁은 공간이지만 불편할 틈 없이 잠이 듭니다. 밤새 달린 배는 더 멀리 떨어진 바다 위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또 바다에서의 하루를 시작하는 선원들. 쉬셨는데 더 피곤해 보이세요. 이웃한 섬 하나 없는 망망대해. 그곳에도 홍어의 길목은 있습니다. 멀리까지 달려온 보람이 있을까요? 침착하게 준학을 건져 올려 봅니다. 아직까지는 빈 바늘만 올라올 뿐인데요. 드디어 올라오는 반가운 얼굴. 펄떡펄떡 힘찬 날갯짓이 여간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달려온 곳에 기다리던 가을 손님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한껏 몸집을 키운 홍어들은 이제 선원들의 삶이 되고 꿈이 될 겁니다. 바다의 후한 인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은 끝에 얻을 수 있던 귀한 선물. 해가 되면 내가 잡는 홍어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잡으실 수 있죠. 마누라가 보고 싶지. 세찬 파도를 헤치며 홍어잡이 배는 오늘도 만선의 꿈을 꿉니다. 흑산도에서 잡힌 홍어는 대부분 목포로 팔려나갑니다. 목포분들도 그리고 요즘 젊으신 분들이 삭힌 걸 못 먹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삭히신 거 좋아하시는 분은 계속 삭힌 거 드시고요. 흑산도에서는 삭히지 않은 홍어를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육지로 간 흑산도 홍어는 삭힌 홍어로 더 사랑을 받습니다. 흑산도 홍어만의 특징이 있다는데요. 흑산홍어는 뭐가 희한하면 이렇게 얇은데도 물러지지를 않아요. 숙성 기간에 따라 톡 쏘는 정도는 달라지지만 그 찰기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삭히는 것도 맛있어요. 흑산홍어는 찰기가 있고 이렇게 조금 쏘는 맛이 있어서 평소에는 못 먹는 거니까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귀한 손님들이 가을 바다에 돌아왔습니다. 긴 기다림만큼이나 묵직한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들. 바다에 생활하면 고기 잡아가지고 얘들 가르치고 먹고 살고 그러는데 다 가르쳤어 다. 딸들 아들 하나. 이 갈치잡이를 통해서 저는 또 자녀들도 키우고 지금 또 삶도 이루어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